자, 이거 3과 본문인데 3과하고 4과 본문이 지난번 여러분이 1, 2가 내용 기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빡빡해요. 실제 문장의 한 문장 길이도 좀 길고 내용도 조금 더 밀도가 있는 편이에요. 3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나름 환경에 대한 얘기예요. 4과는 간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호가 간송인 사람인데 간송 미술관이라고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에 대한 위인 전기 같은 글을 영어화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본문에 넣어놓은 거는 교과서가 3가지나 돼요. 그 정도로 3가지 교과서에 등장한다는 건 거의 뭐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2가지가 본문이 일단 좀 빡빡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내용이 좀 알찬 본문이다.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자, 제목을 보면 turn off the lights예요. 사실 명령문 2개 쓴 제목이죠. turn and save 2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즉 이거 하고 저거 해라 라는 패턴이에요. 첫 번째 turn off, 끄란 얘기죠. 뭘 끄냐? the lights. 이런 조명, 등불 끄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save a tiger. 그렇게 하면 결국 호랑이를 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근데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문의 내용상. 자, 일단 첫 문장 볼게요. You can protect tigers인데, 자, 바로 윗문장을 문장화해 놓은 거예요. 저 제목을. 이 호랑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뒤에 보니까 by라는 전치사가 있죠. 알겠지만 원래 by라는 전치사 뒤에다가 동명사를 쓰면은 한글 해석상 뭐뭐함으로써라는 결국 이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switch off. 자, switch off라는 게 turn off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저기 있는 저 딸깍딸깍 꺼지는 저게 switch죠. 저거를 off 방향으로 보내다라는 게 switch off니까 결국 turn off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그냥 한번 씁시다. 즉 turning off라고 쓰는 것과 의미상 같다라는 얘기예요. switching off. 자, switching 대신에 다른 의미가 나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정말 전기불을 끄다라는 건데 나중에 다른 지문에서 switch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여기에서 저쪽으로 뭔가를 바꿔치기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는 기억하시고요. 결국 나와 있는 의미를 보니까 조명을 끔으로써 그냥 단순하게 고작 저거 하는 거에 의해서 호랑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This may sound strange. 아래쪽에서 중요한 거는 이 strange라는 단어의 어형이에요. 아래쪽에 뭐뭐하게 들리다. 즉 해석상은 이상하게 라고 해서 부사처럼 해석해요. 근데 현관펜은 여기다 쳐주세요. 저 자리에다가 strangely라고 부사 형태를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sound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간다라고 설명이 있는데 그 형용사란 말 위에다가 보어라고 한번 써주세요. 우리가 저런 걸 보통 주격 보어라고 어법상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했을 때 이것은 위에 있는 말이죠. 즉 아주 간단하게 스위치를 끄는 걸로 해서 네가 호랑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요. Sound strange,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it's actually true, 실제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everyday action인데요. 자, everyday란 단어 잠깐만 체크할게요. 위에다가 daily라는 형용사 하나 써볼게요. daily. every하고 day가 붙어 있어야지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고 삼아 옆에다가 잠깐 써보자면 화살표 이렇게 할게요. every 하고 day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2단어예요. 2단어가 되면은 그냥 이거는 매일매일이라는 부사예요. 그래서 옆에 부사라고 품사를 한번 써봅시다. 그런데 everyday가 저렇게 붙어 있어요. 스펠링상. 그럼 이거는 그냥 한 단어의 형용사가 돼요. 매일매일의, 일상의란 형용사가 돼요. 여기서는 지금 뒤에는 액션을 꾸며주는 상태죠. An everyday action, 매일매일의 이 활동,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helps us까지가 요렇게 들어가 줄게요. 그쵸? 자, 그런데 잠깐만요. us 뒤에까지 연결돼요. 에너지까지 끊어야 돼요. 이렇게 할게요. 자, helps us save energy라고 해놨는데 자, 여기 뒤에 보면은 helps라고 s가 붙어있는 이유는 앞에 선행사가 action이라는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일치상 action에 맞추면 helps가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예리하게 체크해봐야 되는 거는 요 save라는 단어의 형태예요. 아래다가 to save 한번 손으로 써봅시다. to save. 이 자리에는 to save와 save 2가지가 모두 들어갈 수 있죠. 왜?
help는 목적격 보호로 원형과 그리고 투부정사 두 가지 모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 다 상관없습니다. save와 to save 둘 다 우리가 save 에너지 하도록 도와주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럼 의미상 여기 에너지를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아끼는 거니까 에너지를 아끼도록 도와주는 이 일상 속의 행동이라는 것은 can also help. 왜 also를 쓰겠어요? 원래는 이 행동은 에너지를 아끼는 거야. 근데 그게 저거 도한다 라는 거죠. 뭘 하냐면 이번에 뒤에 되게 특이하게 썼는데 현관편에 요 save에다 체크할게요. 자, 요 save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다가 요렇게 해놓고 나서 to save라고 써볼게요. 저 자리에 to 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아래쪽에다가 잠깐 필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다가 잠깐 쓸게요. help라는 동사가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 자리에 별표하고선 잠깐만 필기하자면 확대해 드릴게요. help라는 동사는 영어권에선 유일무이하게 되게 특이한 동사예요. 뭐냐면은 얘는 목적격 보어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타동사로서 바로 뒤에 연결하는 목적어가 이 두 가지가 동사의 원형 형태, 우리가 보통 원형 부정사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게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목적격 보호가 원형인 애들은 있어요. 원래 사역동사, 그쵸? 그 다음에 지각동사도 뒤에 원형 쓰죠? 근데 목적격 보호를 아예 투부정사 하나만 쓰는 동사들은 있어요. allow라든지 encourage 같은 동사들 생각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애는 딱 help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동사의 목적어 하면 어떻게 외웠어요? 옛날에 동명사만 목적어 받는 애, 투부정사만 목적어 받는 애 그렇게 외웠죠. 그런데 동사 원형을 목적어로 하는 애가 있었어요? 없어요. 이게 딱 하나예요. help 혼자서만 저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두 개 동시에 보여주죠. 왜? 위에 나와 있는 요 앞부분에 있는 패턴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요 목적격 보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위에 있는 help 다음에 save랑 to save가 둘 다 된다는 거는 목적어가 원형과 투부정사 다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본문에서 요 문장 하나가 help의 성격을 동시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목적격 보어도 원형과 투부정사, 목적어도 원형과 투부정사가 된다는 걸 전 문장 하나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보면 뭘 구하는 걸 도와주냐? 자, 여기서 save의 의미도 중의적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save의 의미는 단어 의미는 제가 파란색으로 아래쪽에다 공통적으로 쓸게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save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썼어요. 앞부분에서 save energy라고 했을 경우에 요때의 save의 의미는 뭐겠어요? 아끼다 또는 절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뒤에 나와 있는 save 다음에 on endangered species라고 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구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서는 아끼는 게 아니죠. 구하다죠.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구해주다라는 의미인 save의 의미예요. 그래서 save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save가 각각 다르게 쓰인 상황이죠. save energy, 그 다음에 save species, 종들을 구한다. 자, 그럼 뒷문장에 봤을 때 원래는 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일상의 행동인데 뭘 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save 해놓고 나서 여기 스펠링에다가 줄 한번 칠까요? species고 앞에 on에다 체크하세요. species는요 단복수 형태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기 s가 붙었으니까 앞에 on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두 가지 종이어도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라고 해봤자 그래도 species에서 그냥 끝나요. 여기다 다시 s를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s나 es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단복수 형태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on species라고 했던 건 on이 endangered 때문에 붙은 거죠. 결국은 한 가지, one이라고 해도 one species, 두 가지라고 해도 two species란 얘기예요. 스펠링이 동일합니다. endangered, 멸종위기에 처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직은 멸종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수가 급감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how does this work? 이게 어떻게 work, 효과가 있고 작용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라는 얘기인 거죠. 자, this가 의미하는 거는 즉 에너지 보호가 어떻게 동물을 보호하는 걸로 이어져?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데? 라는 얘기예요.
Let's take a look 그랬어요. 자, take a look이라는 거는 그냥 요 수거에만 먼저 형광펜 한번 칠게요. take a look은 그냥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야, 이거를 좀 봐 이렇게 말할 때 구체적으로 목적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take a look 다음에 여전히 전치사 s를 써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체크해볼까요? take 다음에 a look이라고 쓰는데 뒤에다가 전치사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명사를 목적어로 쓰면은 뭐랑 똑같냐면요. 그냥 동사 look at 하고 똑같아요. 두 개가 같아요. 즉 take a look at 다음에 명사를 쓰나 아니면 look at 다음에 명사를 쓰나 둘 다 그냥 뭐뭐를 바라보다 라는 뜻이에요. 다만 위에 있는 건 품사상 뭐겠어요? 어가 붙어있는 요 look은 명사겠죠? 밑에 look at 할 때 look은 그냥 동사고요. 그쵸?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의미는 파악했고요. 필기본은 한 페이지 넘어가셔야 돼요. 옆에가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은 필사본입니다. 나중에 필기를 옆에다 메모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용도예요. 페이지는 여러분 필기본의 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위에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A species in danger. 이번엔 위험이라는 명사가 쓰였죠. 그래서 위험 속에 빠져 있는 동물, 종을 말했으니까 아까 말했던 unendangered species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 나왔던 on 다음에 endangered 그리고 species라고 하는 것과 의미상 똑같은 건데 여기는 표현 방식만 다르게 해놓은 거죠. A species in danger이나 unendangered species나 결국 멸종 위기에 처한 위험에 빠진 동물이다. 자, 아래쪽에 문장에서 이제 호랑이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오죠. tigers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컴마하고 컴마 사이에 요 표현은 여기 동격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끝에는 여기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겠어요? which are이라고 비동사가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연결된 것을 생략한 것이 실제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들은 해놓고 나서 그 호랑이들은 있지 which are one of the world's largest feline species라고 써있는 거죠. 자, 이렇게 뒤에 연결해주고 나서 그래서 뒤에 have라는 동사가 being까지 이어지면서 여기가 본동사죠. have가 들어가는 것도 체크하세요. 왜냐면은 여기 앞에 tigers라고 복수명사가 주어였기 때문에 뒤엔 복수형 동사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tigers, 호랑이를 뭐라고 말했냐면 one of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다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one of 뒤에는 복수가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뭐랬어요? species는 단복수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쓰인 species는 복수겠죠. 그쵸? 자, 근데 세상에서 가장 큰 feline 무슨 뜻이에요? 아래쪽에 보면 고양이과에 속하는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지만 고양이랑 호랑이가 같은 계열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과에 있는 가장 큰 동물들 중에 하나인 호랑이가 have long been 오랫동안 뭐뭐여 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 여기 앞에 있는 long이라는 거는 for a long time을 말하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뒤에 보어가 이어지는 걸 봐야 되는데 the kings 이게 이제 보어죠. 즉 앞에 있는 호랑이가 킹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아시아의 숲의 왕이다. 숲의 제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아시아의 숲의 제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얘기죠. 근데 아래쪽에 문장에 보면요. despite라는 걸 박스를 잘 쳐볼게요. despite. 자, 화살표는 아래쪽에 in spite of 쪽으로 보내면서 형광펜 한번 치세요. 둘 다 전치사죠. 그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being이라는 동명사가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온 거죠. 자, 그러면 뭐이다 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Being the dominant predators of their habitat이에요. 자, 여기 어휘들이 막 쏟아지죠. dominant 무슨 얘기예요? 지배적인 이런 얘기예요. 지배적인이라는 거는 가장 많은, 가장 흔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위에다가 동의어 잠깐만 체크해서 써볼게요. 얘는 prevalent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prevalent. 가장 뭔가 만연한, 가장 지배적인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prevalent라는 단어 보시고요. predators는 알죠? 포식자. 그러니까 먹이사슬에서 상위종에 속하는 그런 종이다. 근데 of their habitats. 역시 스펠링 주의하세요. habitat는 서식지죠. habit이라고 쓰면은 습관되죠. 뒤에 at가 붙어야 됩니다. 서식지. 자, 그러면은
Their habitat은 이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에서는 얘가 가장 지배적인 결국 포식자다. 그러니까 얘 위엔 더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쓴 것은 they move. 걔네가 일단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move, 두 번째는 remain. 이 두 가지가 동사 병렬을 and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move silently. 자, 일단 되게 조용히 살금살금 움직여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알겠지만 걔는 이렇게 다다다다 거리잖아요. 살짝 와있죠. 그쵸? 그거예요. 두 번째, unseen, 보이지 않는 상태로 머무른다. remain은요. 아래쪽에 동의어 잠깐 쓰자면 stay를 쓰거나 또는 keep을 써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형용사를 보어로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형용사 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 되죠. unseen, 보이지 않는 채로 있는다라는 얘기예요. most of the time, 즉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름 공통적 특성이 있어요. 일단 움직일 때도 별로 티가 안 나고 조용히. 그 다음에 대부분 안 보여. 눈에 안 띄어. 그러니까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앞에 디스파이트일까요? 사실 얘가 밀림의 제왕이라는 얘기잖아. 얘네가 살고 있는 서식지인 아시아의 숲에서는 가장 지배적인 포식자라는 얘기는 얘가 다 잡아먹는 애지 얘를 공격하려는 더 센 애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그냥 막 휘젓고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긴 내 땅이니까.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되게 약한 존재처럼 잡아먹힐까봐 숨어있는 애처럼 조용히 다니고 항상 숨어있어서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 이건 보통 왜 먹이 사슬이 제일 바닥에 있는 애들이 할 것 같지 않아? 왠지 약해서 어디서 들키면 죽을까봐 숨어있는 그런 행동이잖아. 그래서 앞뒤가 반대인 거예요. 자, 이거는 아랫줄에 여기다 현관펜을 치세요. 어디냐면 although나 또는 though 같은 접속사를 썼을 경우에 they are the dominant predators 라고 써있는 부분이에요. 즉 지문 변형을 했을 경우에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은 뭐였어요? despite 전치사가 들어있었죠. 근데 전치사 뒤에 동명사인 being을 비동사로 고치는데 시제가 뒷문장 자체가 they move and remain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시제가 필요한 상황이고 주어는 누구겠어요? 뒷문장의 주어가 they였으니까 앞에 있는 부분도 만약에 부사절로 쓴다면 똑같이 they가 들어가겠죠. 역시 tigers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호랑이가 이런 존재이지만 이라는 접속사절로 쓸 수 있다. imagine 그랬어요. 자, imagine 지금 명령문을 쓴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고요. 뒤에 보면은 how 다음에 요 뒷부분을 위에다가 그냥 별표하고 여기 의문사 그리고 뒤에 주어인 people, must have felt라는 동사까지 해서 요 구간이 결국 간접 의문문의 아주 전형적인 어순을 보여주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how까지가 의문사죠. 어떻게 ancient people, 옛날에 원시인들이 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must have felt예요. 굉장히 중요한 조동사 표현이라서 얘는 현관펜을 따로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꼈으면 분명한가 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라는 얘기죠. 언제? When encountering tigers in the wild예요. 자, 뒷부분에 여기 when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썼는데 접속사 뒤에 동사가 없이 주어도 없고 갑자기 ing가 나왔죠? 밑에다가 분사 구문이라고 쓰시고요. 자, 그럼 이거는 부사절로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when이라는 접속사 그냥 쓴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ancient people을 주어로 쓸 테니까 they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must have felt는 과거 시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encountered라고 동사를 과거 시제로 맞췄을 겁니다. 자, 그래서 when they encountered라고 쓸 부사절을 지금은 분사 구문으로 써놓은 상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must have felt를 봐야 돼요. 여기 아래쪽에 현관펜 한번 칠게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라는 거고요. 옆에다 부연 설명 잠깐 쓸게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라고 쓸게요. 강한 추측.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인데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거라서 must 자리에다가 덜어 should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should have pp랑은 구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should have pp의 의미를 옆에다 잠깐 써보겠습니다. should have pp는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냐면요.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should하고 must 두 가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조동사가 현재 시제일 때 should랑 must는 둘 다 해야 된다죠.
I must go도 가야 된다고. I should go도 가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추측의 의미가 됐을 때 완전 달라져요. must have pp는 너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should have felt 여기다 많이 넣으면요. 저렇게 느꼈어야 했는데 왜 안 느꼈을까?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문의 맥락상 틀린 게 됩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해석하면은 결국 옛날에 in the wild 야생 상태에서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섭게 느꼈음에 분명한지 한번 생각해봐, 상상해봐 이런 얘기죠. 분명 무서웠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밀림의 제왕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페이지는 필기본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보면 It's no surprise 그랬어요. 아래쪽에 여기 설명이 있긴 하지만 it에다가 위에다가 체크하시면서 가주어라고 한번 써주세요. 그리고 뒷부분 여기 대절 전체가 전부 다 진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진주어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되시고요. It's no surprise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이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 It is no surprise 대신에 요 위에다 쓸게요. No wonder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wonder 자체가 원래 경이로움, 놀라움이란 명사예요. 그러니까 surprise랑 마찬가지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주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우 당연한, 자연스러운 해서 natural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It is natural 하면은 that 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매우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it is no surprise 뒷부분 볼까요? Tigers, 호랑이가 have been feared 이고요. worshipped인데요. 여기는 일단 밑줄을 feared하고 worshipped에다가 치면서 가운데 and를 쳐서요. 여기가 위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가 결국 뭐냐면요. 위에다 쓸게요. PP 형태가 병렬이죠. 즉 앞에 비동사가 있었어요. 비동사 PP 형태가 들어가면 뭐예요? 어법상 수동태죠. fear, 뭔가를 두려워하다라는 타동사가 되고요. 물론 명사도 두려움, 공포란 명사예요. worship까지만 쓰면 역시 명사로서 숭배라는 명사도 되고요. 숭배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각각 동사의 PP 형태를 쓴 거예요. 누가? 앞에 있는 사자가 호랑이가 feared, 두려움을 받았다는 거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무서워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worshipped, 역시 숭배를 받았다라는 거니까 사람들이 호랑이를 숭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igers have been feared and worshipped 라고 수동을 쓴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전치사구가 by humans, 일단 인간에 의해서 지금 수동태니까 뒤에 누군가에 의해서라는 행위자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그래서 뭐가 온 거예요? 바로 요 표현에다가 밑줄 치시면서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쓰게 된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를 쓰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다?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호랑이가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두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존중과 뭔가 숭배의 대상이었다라는 건 놀랍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다 보니까 standing인데요. 뒤에 보면 as symbols of power and courage라고 나와 있죠. 뭐로 쓰냐면 상징이에요. 근데 두 가지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는 power, 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호랑이처럼 용맹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권력이나 이런 걸 말할 때 보면은 대부분 호랑이 마크를 쓴다거나 하는 패턴이죠. 중복 빼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 거기 빼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였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형광펜을 여기다 칩시다. 스탠딩.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랫줄에 여기다 한번 형광펜 칠게요. 스탠딩 분사구문 주의겠어요. 자, 호랑이가 저렇게 오랫동안 저런 대상이 되었고, 즉 공포와 숭배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어떤 권력이나 힘 같은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놀랍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동사를 쓸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컴마만 있을 뿐 접속사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분사 구문을 쓰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절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호랑이가 저런 상징을 하게 되는 거죠.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니까 스탠딩을 만약에 부사절로 쓴다면 앞에 타이거스를 공통 주어로 쓸 테니까 안 써도 되지만 주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괄호 속에 잠깐 넣을게요. 그래서 타이거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앞부분에 and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그 호랑이들이 have stood가 되겠죠. stood as symbols 라고 쓰면은 역시 현재 완료시에 써서 호랑이가 결국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저런 것들에 대한 상징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같은 현재 완료 시제가 have been feared, have stood 둘 다 현재 완료인데 공통의 주어인 tigers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는 상태라면 standing이라고 현재 분사 들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현재 분사 분사구문을 봤을 때 왜 헷갈리냐면은 여기는 현재 완료니까 과거를 포함하는데 여긴 왜 현재를 써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ing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그냥 저기에 들어갈 동사를 분사 형태로 쓴 것 뿐이에요. 시제랑 무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능동인 걸 나타내는 것 뿐이다. 자, 그럼 내용은 이거였죠? 호랑이가 저런 대상이고 그래서 권력과 용기의 상징이라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The fact that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접속사가 나오죠. 여기 대세다 체크할게요. 위에다가 동격의 접속사라고 한번 필기할까요?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는 건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이 중에 동격의 접속사는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쪽에 현관펜 한번 치고 손으로도 한번 쓸 거예요. 위치가 안 된다는 거 현관펜 치시고요. 이게 동격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걸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갈 자리엔 대시 들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 대시 들어갈 자리에도 그게 관계대명사면 대부분 위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격인 경우라면 접속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못 들어간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뒷문장의 구조를 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the fact라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 올 텐데 즉 그 사실 무슨 사실이냐면 옛날에 ancient rock paintings예요. 자, 고대에 옛날 원시에 있었던 암벽의 그림, 우리가 보통 암벽 벽화 이러죠. 동굴 벽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뭐냐? feature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건데 images 어떤 거의 이미지냐면 사자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사자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shows가 나와 있죠. 여기서 동사를 먼저 체크를 해주고 the fact 밑에 주어라고 한번 쓸게요. 문장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자, 목적어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여기죠. 뒤에 how에서 끝까지를 옆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shows의 목적어절 이라고 한번 쓰시면서요. 저 목적어절이 마침 간접 의문문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취하고 있어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대절 속의 주어는 누구였던 거예요? 대절 속에서는 paintings가 feature, 뭔가를 특징으로 하다, 이런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다라고 해서 뒷부분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당연히 접속사가 어법상 타당하고 그러면은 옛날에 원시시대의 암벽의 그림들, 동굴벽화 같은 것들이 호랑이의 이미지를 특성으로 하고 있다, 형상화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 전체적으로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그 주어가 shows,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봐야 되는 건 뭘 보여주느냐라는 얘기예요. how 다음에 closely에다가 현관펜 한 번만 칠게요. 왜 그러냐면 아래쪽에 여기다가 현관펜 치면 이해가 돼요. how close,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들어간 거다라는 얘기예요. 가까운이라는 뜻의 형용사라면 부사 형태도 그냥 close를 써요. 그런데 closely라고 부사를 만들잖아요. 그럼 뜻이 뭐가 되냐면은 아래쪽에 면밀하게 무슨 얘기예요? 자세하게 이런 얘기예요. 자세하게 뭔가 꼼꼼하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게 자세하게 면밀하게 뭐가? 호랑이라는 주어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의문사 부분이죠. How closely 그 다음에 tigers라는 주어 다음에 have been related라는 부분이 동사가 돼요. 그래서 의, 주, 동의 간접 의문문이 보이죠.
옛날에 호랑이가 be related to 하면 뭐예요? 어딘가에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죠? humans, 인간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는가? throughout history죠. 역사를 통틀어서 라는 얘기니까 오랜 역사에 걸쳐서 얼마나 호랑이가 인간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가를 저 그림이 보여줍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왜? 원시시대 벽화에서부터 호랑이가 있는 걸 보니 저 때도 인간에게 중요했나 보다 라는 게 지금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실제로 옆에다 별표 하나 칠게요. 얘는 부분 영작 가능성이 있어요. 영작 출제라고 쓰는데요. 부분 영작은 뭘 말하냐면 우리 이번에도 봐서 알지만 긴 문장을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요. 이 문장에서 앞부분 that절 전체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how closely tigers 하는 뒤에 간접음용 패턴 이렇게 해서 괄호 소괄호 1번 소괄호 2번 이렇게 두 개의 영작문은 출제 가능성이 항상 높은 문제입니다. 두 가지는 꼭 배열 영작할 수 있도록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아래쪽에 동의어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 비동사 related to 라는 표현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다 또는 관련되어 있다 라는 수거였죠. 근데 이거에 대한 동의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래는 비동사 associated with 그 다음에 비동사 connected나 linked는 전치사 to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be related는 to, be associated는 with.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쓴다면 have 다음에 been 똑같이 어형을 맞춰주자면 involved라는 과거분사를 써도 괜찮아요. involved in을 써도 역시 어딘가에 연루되다, 연관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관, 관련되어 있다 라는 수거에 be involved in, be connected to, be linked to, be associated with 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 at one time은요. 해석을 여러분이 밑에다가 한번 손으로 쓰세요. at one time. 뭐라고 써 있어요? 아래. 한때라고 써 있죠? 이건 그냥 부사로 once랑 똑같아요. once가 부사로 쓰이면 옛날 과거 한때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냥 국어로 말할 때 내가 한때는 말이지 이런 그 한때예요. 정확하게 과거 한 시절. 그런데 이걸 왜 쓰라고 하냐면 가끔 해석 문제에서 at one time을 그냥 동시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써 있으면 틀린 거예요. 한 가지 때에라는 거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한 번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야, 한 번에 다 덤벼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한때 이런 의미예요. At one time 한때 tigers were found. 호랑이가 발견됐었대요. 어디에서? All across Asia. 즉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됐었어요. From Korea to Turkey죠. 터키도 중동 지역이지만 결국은 북동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터키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체에서 발견됐었어요. 그만큼 널리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The world's tiger popul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 위에다가요.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 삽입 체크 하나 해줄게요. 실제로 이 지문은요. 삽입 또는 아니면 연결사 추론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왜 하지만이 오겠어요? 위에서는 굉장히 널리 흔하게 살았던 종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타이거 파퓰레이션, 이 호랑이의 개체수라는 얘기죠. 이거 해석하실 때 인구라고 하지 마세요. 개체수라고 하시는 게 가장 생물학적으로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 개체수 자체는 has been shrinking이에요. 줄어들어 왔습니다. 라는 얘기죠. rapidly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줄어들어 왔습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has에다 체크할게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틀려요. 왜 그러냐? 선생님, 호랑이의 개체수면 호랑이가 여러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have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질 거 없이 population이라고 단수명사면 단수동사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as been shrinking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완료를 진행형으로 쓰고 있는 거죠. 현재 완료만 쓴다면 has shrunk라고 쓰겠지만 현재 완료 시제에다가 진행형인 ing 형태를 쓴 거예요. 계속 줄어왔고 지금도 줄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강조해주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필기본 4페이지로 갑니다. illegal hunting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뒤에 동사 현관펜을 먼저 칠게요. 동사가 복수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앞에 주어가 두 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는 hunting, 두 번째는 loss. 요 두 가지죠. 자, 앞에 있는 명사의 뜻이 뭐예요? 불법
사냥. 우리 이런 걸 보통 불법 사냥을 요즘 근절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있는 거. 불법 포획 사냥 둘 다 되죠. habitat loss라는 거는 서식지가 없어지는 거. 서식지의 상실, 없어짐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 두 가지가 are. 그래서 복수형 동사가 왔다. 이 두 가지가요. The main reasons. 주된 이유들입니다. 라고 있어요. 근데 뭐의 뒤에 숨겨진 주된 이유냐면요. behind this decrease예요. 바로 이러한 감소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this decrease는 뭘 말하겠어요? 바로 앞문장에 있었던 거라서 아래다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아래다가 호랑이의 개체수 감소라고 써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this decrease라는 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호랑이의 population, 개체수가 감소해 오고 있는 걸 말하죠. 빨리 하나 집어넣어 빨리. 두 개 다 처먹고 자는 거야 지금. 빨리 하나 더 넣어 입에 빨리. 큰일 나. 자 졸지 마시고요. 큰일 납니다. 잊지 마세요. 제발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 채점했을 때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있어야 졸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 좌절과 절망감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시면서 네, 얼음을 씹어줬습니다. 네. 씹어주시면서 집중해 볼게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감소 뒤에는 이 두 가지가 주된 원인이래요. 자,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 때문에 호랑이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At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시작 무렵에 자, 그때에 it was estimated. 자, 중요한 표현이에요.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요 자리에 수동태 문장인데 패턴상 가주어를 쓰고 뒤에다가 대절을 쓰는 구조로 써놓은 문장이죠. It was estimated. 뭐라고 추측되어졌냐면 there were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약 이런 얘기죠. 약, 대략 이런 표현이죠. 다른 표현 쓴다면 뭐 about을 쓰거나 또는 around라거나 또는 almost 같은 표현을 써도 대략, 약, 거의 같은 의미가 되죠. 자, 10만 마리가 있었네요. 그쵸? 옛날에 20세기만 하더라도 20세기 초반이라고 하면 몇 년대냐면요. 위에다 살짝 쓰세요. 1900년대 초라고 쓰세요. 이 말이 한글 내용 일치가 나왔을 때 맞추려면은 20세기의 start라는 게 언젠지 알아야 되니까 쓰는 겁니다. 1900년대 초에는 대략 야생의 호랑이가 한 10만 마리 정도 있었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in recent years,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3 of 9 subspecies of tigers예요. 자, 여기에서 동사를 먼저 현관펜을 치는데 have become 현재 완료인데요. 이런 현재 완료 용법을 우리가 보통 결과라고 합니다. 저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다 라는 얘기예요. have become extinct 하면은 결국 멸종됐는데 과거에 그 멸종된 상태 그대로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인 거를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extinct 멸종된 이라는 형용사고요. 옆에다가 미리 쓸게요. 형용사 형태는 extinct고요. 명사는 형태가 달라요. 그 다음에 extinction입니다. 뒤에 on을 붙이면 이게 멸종이라는 명사가 돼요. 자, 근데 위에는 수를 한번 보셔야 돼요. 3인데 of 9 subspecies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subspecies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호랑이 안에도 여러 가지 호랑이가 있는 거. 무슨 우리도 들어본 적 있지만 무슨 벵갈 호랑이, 인도 호랑이, 러시아 호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베리아 호랑이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런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랑이라는 거 전체에서 즉 타이거스 전체를 하나의 집합체로 봤을 때 그 아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브 스피시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얘네가 9가지가 있었는데 9개 중에서 하나, 둘, 3개가 뚜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다 멸종해서 없어졌다 이거예요. 아예서 종 자체가 싹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는 결국 3가 됐던 거예요. 9개 종 중에서 3가지 종이 사라졌다는 거여서 뒤에 동사가 have 복수형이 왔구나 라는 것도 보시고요. In fact, 실제로 라고 얘기했어요. 자, 실제로 라는 이런 표현을 언제 쓰나요? 위에다가 자,
위에 나와 있는 거에서 재진술 해주는 거죠. 재진술 해주면서 그리고 부연해주면서 쓰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연결사를 많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위에 나와 있는 거 실제 저렇게 9가지 종류 중에서 3가지나 완전 멸종했어라고 말하면은 그 밑에 나오는 거를 봤을 때 이게 예시라거나 게다가라거나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이건 언제 들어가요? 이렇게 멸종했는데 있지 3가지나 없어졌다? 근데 게다가 이런 게 나오면요 그 뒤에 남아있는 6마리도 사실 별로 이제 안 남았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써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is now estimated예요. 지금 현재 뭐라고 추측되고 있냐면 there are fewer than 4,000 tigers예요. 지금 현재 야생 상태에 살고 있는 이라는 요 현재 분사 파트는 앞에 있는 tigers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야생 상태를 굳이 강조한 거는 동물원에 있다거나 연구 차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시설 속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그냥 산에서 살고 있는 호랑이는 4,000마리보다 fewer 숫자가 더 적은이란 뜻인데요. 자, 여기다 주의하시는 게요. 요 자리에다가 less를 쓰면은 틀린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less는 수를 세지 못하는 양이 더 적은 걸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4,000이라는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less가 아니라 fewer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 처음에 20세기 초 1900년대를 따졌을 때 지금부터 한 120년쯤 전이라고 잡았을 때요. 그때 10만 마리에서 지금 4,000마리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옆에다 도식화해서 잠깐 써볼게요. 아래쪽에다가 잠깐 쓰겠습니다. 즉 1900년대 초라고 쓰면서 아래다가는 20세기 초가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 우리가 2000년대잖아요. 이 교과서가 쓰여진 시점이 2019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2000년대라고 했을 때 2000년대 초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세기를 어떻게 되냐면 21세기 초가 되죠. 근데 요 사이에 개체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몇이었다 그랬냐면은 10만 마리였어요. 그래서 10만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4,00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4,000 이하로 떨어졌다. 자,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걸 이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some experts, 일부 전문가들은 even predict, 심지어는 이렇게 추측하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 예상하다란 동사 뒤에 목적어절이 나오죠. That the loss of the world's wild tigers예요. 결국은 지구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야생 호랑이들의 last, 마지막이라는 건 뭐야? 호랑이의 결국 최종, 마지막 최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will disappear,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는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녀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걔네가 결국은 within 요만큼 이내에 란 뜻이에요. The next 10 years,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결국 남아있는 애들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자, 남아있는 애들은 누굴 말해요? 마지막 야생 호랑이 남아있는 애의 마지막 녀석. 결국은 뭐야? 이 문장은 달리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호랑이의 멸종 예상이라고 쓰시면 이 문장이 함축하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세상에 남아있는 야생 호랑이 중에 the last는 마지막 녀석이야. 근데 마지막 한 마리 남은 녀석도 10년 이내에 없어질 거란 얘기는 결국 멸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10년 이내에 호랑이는 전체가 멸종할 것이다 라는 함축 의미가 된다 라는 얘기고요. 넘어가 볼게요. It would be very sad 그랬는데 자, 요 문장은 아래쪽에 가정법이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가정법을 알 수 있는 시제가 있어요. would be라는 과거형 조동사랑 원형, if절 뒤에서 were이라는 과거 시제.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아, 이거 지금 가정법 과거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이란 얘기예요. 멸종이 멀진 않았지만 아직은 멸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은 볼 수 있는 건데 if there were no more wild tigers잖아요. 더 이상 야생 호랑이가 없다면 아마 굉장히 슬플 텐데 라고 쓴 거예요. Would it really matter야? 근데 정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뒤에 나와 있는 이 do는 현관펜 한번 치실게요. do를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although나 do나 even though 같은 접속사로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부사어고요. 부사로서 의미가 뭐냐면 하지만, 뭐 그치만 요 정도예요. 그치만, 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로서 though 말고 뭘 쓸 수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however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still, yet 이런 부사어를 써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라는 의미가 돼요. 역접이죠. Would it really matter? 자,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위쪽에 나와 있는 거, 즉 더 이상 야생호랑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라는 얘기죠. After all, 결국에 we could still see예요. 우리가 아직 볼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In zoos, 동물원에서. 또는 watch 할 수 있잖아요. 즉 see or watch가 둘 다 조동사 could 뒤에서 병렬되고 있는 거죠. 또는 watch programs about them on TV예요. 자, 이 them은 둘 다 호랑이를 말하죠. 결국은 동물원 가서 보든지 아니면은 텔레비전에서 호랑이에 대한 프로그램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걔네 멸종한 게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Shouldn't we be more worried예요.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많이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에 대해서? About protecting human beings. 인간을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는 결국 뭐보다겠어요? 뒤에 than을 쓰지 않았지만 more이라는 비교급과 연결해서 than을 쓴다면 than protecting이 되겠죠. protecting tigers. 즉 호랑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함축하고 있죠. 자, 근데 아래쪽 문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라고 나오죠. The fact is, 사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That we need to protect tigers예요.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 한대요. 뭘 위해서? 뒤쪽에 in order to는 현관펜 한번 쳐볼게요. 아래쪽에다가 so as to라고 써도 똑같은 의미이고 두 가지가 모두 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다 라고 체크해 볼게요. 자, 뭘 하기 위해서? To protect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야. 이게 즉 근데 실제는 사실 이렇다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위에서는 뭘 말했어요? 호랑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니 아니야, 그게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왜 같다는 건지 그 다음 필기본 가볼게요.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this is because 그랬어요.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자, 여기에서 이 this가 의미하는 거를 계속 연결사에 물고 들어가야지 지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위에다 잠깐 쓸게요. this가 의미하는 것은 호랑이 보호 equal 인간 보호. 자, 호랑이를 보호하는 게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this예요. 자, 왜 호랑이를 보호하는 게 곧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냐? It's because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All of Earth's species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들은요, are interconnected예요. 뒤쪽에 단어는 꼭 외우세요. interconnected. 그냥 연결됐다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think about,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What would happen? 자, 뒤에도 역시 가정법을 써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가정법 표현을 알 수 있는 시제가 일단 조동사 과거형 뒤에 원형, 접속사 if가 있는데 뒤에가 과거 시제. 그래서 아래쪽에 가정법 과거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아직 호랑이가 멸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멸종한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이니까 과거형 동사를 쓴 겁니다. 만약에 호랑이가 멸종한다면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죠. 지금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여기 전체 what에서 끝까지가 전부 think about에 대한 목적어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간접 의문문의 순서상 따진다면 원래 의문사인 what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근데 왜 주어가 보이지 않냐면 여기서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결국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인 거죠. 도대체 뭐가 would happen, 일어날까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주동의 순서가 이 what 하나로 의문사와 주어가 다 해결되면서 아주 간결해진 거죠.
아래쪽 문장에 보면 existing이에요. At the top of the food chain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컴마를 잘 보이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 위에다가 분사 구문이라고 체크해 줄게요. 자, 문장을 바꿔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옆에 부사절로 쓴다면 as, 뒤에 주어는 they였겠죠. they가 의미하는 것은 위에다가 tigers라고 손으로 한번 써주세요. as they exist라고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 거죠. 자, 사자가 호랑이가 존재한다. 어디에?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먹이 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존재하고 있어서 they maintain. 호랑이가 유지를 해요. The populations of animals예요. 자신들이 먹이로 삼고 있는 이라는 prey 다음에 on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자기가 잡아먹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유지한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가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호랑이가 여기가 호랑이라고 했을 때에 호랑이가 예를 들면 아래쪽에 있는 사슴이나 이런 애들 잡아먹는다고 친다면 이 사슴의 숫자를 누가 통제한다? 결국 호랑이가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요? Such as deer and boar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이런 애들 boar는 멧돼지예요. 그러니까 사슴과 멧돼지 같은 이 그 밑에 하급에 속하는 다음 포유류들을 결국 개체수 조절하는 게 호랑이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호랑이가 사라진다면 이란 얘기예요. 자, 이 문장도 여기다 별표를 하시는데 실제 옛날 기출문제 보면은 영장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옆에 가정법 과거라고 쓰시고요. 문장 자체는 지금은 without tigers라고 나와 있지만 시험 문제 나중에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 두 군데에다가 형광펜을 치세요. If it were not for 또는 were it not for 해서 이것이 없다면 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호랑이가 없다면 these species 이러한 종들 여기서 말하는 these species 누구였어요? 위에 있는 such as deer and boar라고 했던 저 녀석들을 말하겠죠. 즉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저런 종들은요 would rapidly increase in number 숫자가 급격히 증가할 거예요 라는 얘기죠. 즉 사슴이 막 뛰어다니는데 호랑이가 없어서 안 잡아먹어주면은 아무도 사슴을 못 죽이니까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럼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As a result, 그 결과 their food source예요. 자, 이 그들은 누구냐면요. 위에 있는 여기 these species를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즉,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는 그 동물들이 먹이로 삼는 food source. 그 다음에 vegetation, 풀. 예를 들면 사슴 같은 경우는 풀을 먹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 풀이요. would begin to disappear. 사라질 거예요. 왜? 사슴의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초목이 전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전부 뜯어먹어서. 그러니까 뭐다? 결국 먹이 사슬이 호랑이가 너무 많아지면 호랑이가 없어지면 즉 마지막에 있었던 호랑이가 사라지게 된다면 중간에 있었던 사슴이라는 애들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왜? 쟤를 죽인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슴이 밑에 있는 요 풀 같은 걸 먹게 될 텐데 풀이 싹 다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죠. 너무 먹는 입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일단 잠깐 볼게요. 아까 여기서 하나 수정할 거 있어서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거 오타예요. 이거 알아봐야 돼요. if인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if it were not for 하고 were it not for이 왜 같은지는 잠깐 부연 설명할게요. 설명을 위해서 여기 잠깐 화살표를 지우자면 원래 가정법 과거는 were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가정법 과거에서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if 생략을 하고 나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여기 뒤에 있었던 it이란 주어랑 were이란 동사가 이렇게 were, it이라고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문장이랑 같은 의미가 돼요. If it were not for 하고 were it not for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이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부연 설명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내용은 그거죠. 결국 호랑이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사슴이 너무 많아져서 풀이 없어져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내용이 페이지 7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this는 무엇인지 역시 계속 내용을 보고 가야 돼요. 얘는 즉 위에서 말했던 풀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풀이 사라진다. 즉 사슴이 너무 많아져서 풀을 다 뜯어먹으니까 vegetation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 초목, 풀이 모두 없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would cause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죠. 그래서 연결되는 게 birds and insects야.
새들하고 곤충들이 to lose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Their homes. 바꿔 말하면 멋지게 괜히 homes라고 했지만 앞에 나왔던 단어를 빌리면 habitats죠. 즉 원래 새들이나 곤충은 어디 살아요? 나무에 살잖아. 그치? 나무나 풀에 깃들어 살잖아. 그러니까 벌레들은 풀잎에 붙어 살고 새들은 나무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거 죄다 먹어버리는 거야. 사슴이.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사막이 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the bigger animals, 좀 더 큰 애들인데 그 다음에 that prey on them이라고 했을 때 자, them은 누굴까요? 위에 있는 바로 얘네들이야. 즉 새들이나 곤충들을 잡아먹는 좀 큰 몸집의 동물들이 있겠지. 예를 들면은 뭐 새들을 잡아먹는 그런 유의 맹금류나 아니면 무슨 여우나 이런 애들 있겠지. 곤충을 잡아먹는 하다못해 개미알개에서부터 조그만 애매하게 생긴 그런 포유류들 있잖아. 걔네가 조만간 뭐야? run out of.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가 다 떨어지다. 그리고 고갈되다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이런 거죠. 먹을 게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만약에 곤충이 싹 다 없어지면은 처음엔 막 아싸 좋다 난 벌레 너무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치? 벌레가 없어지면은 얘네를 잡아먹는 뭐 양서류 하다못해 무슨 뱀 종류나 파충류 종류 그다음에 개구리 이런 애들도 파리 이런 애 잡아먹잖아. 벌레 잡아먹는 애들도 싹 다 없어진다는 얘기야. 왜? 먹을 게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the entire ecosystem이야. 호랑이 없어져. 중간에 사슴이 너무 많아지니까 풀 없어져. 풀 없어지니까 풀과 사슴 중간에는 작은 애들도 없어져. 그러면 싹 다 없어지면 풀 없어지면 결국 누가 없어져? 사슴도 없어지겠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 문장에다가 역시 삽입. 자, 이건 사실은 요 문장 하나 삽입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해도 순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최종 결과물은 뭐다? The entire ecosystem. 생태계 전체가 w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게 된다. 아래쪽에 동의어는 체크하세요. be influenced랑 be affected가 둘 다 영향을 받게 된다. Humans are no exception이에요.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are no exception 하면은 예외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외가 아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왜? as가 나와 있는데 요 as란 접속사는요. 옆에다가 because라고 한번 쓸게요. because나 또는 since나 위치가 요 자리라서 for를 접속사로 써도 같은 의미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죠. We rely on,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nature, 자연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뭘 위해서 자연에 의지하냐면 for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보고 앞에 everything을 꾸며주는 자리고요. 아래 요 자리를 삼각형 표시를 하나 하세요. everything과 we 자리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걸까요? 아래쪽에 여기 현관펜 치시면 돼요. 대시 생략되어 있다. 어떤 대시냐면요. 밑에 쓸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뭘로 알 수 있냐면은 we need 다음에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원래 도대체 뭐를 필요로 하느냐.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돼요? including air, 공기, food, 먹을 거, 물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다 자연에 의지한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 rely on은 잠깐 아래쪽에 동의 표현 좀 쓸게요. 색깔을 어휘용으로 제가 파란색 바꿨는데 어디에 의지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기 보면 지금 rely on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지문에서는 rely on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 on 말고 on이란 전치사를 쓰는 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count on, 그 다음에 depend on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들어간다면 dependent라고 형용사를 쓰고 나서 뒤에다 on을 써도 똑같아요. rely on, count on, depend on, be dependent on인데 특이한데 to를 쓰는 수거가 있어서 제가 to를 먼저 현관펜 한번 칠게요. 어딘가에 의지하다인데 to를 쓰는 동사가 일단 첫 번째 turn to, 그 다음에 look to, resort to 이 세 가지는 어디 의지하다 할 때 to를 써요. 특이하죠? resort라는 단어는 우리 왜 스키 리조트, 용평 리조트 할 때 그 리조트랑 스펠링이 똑같아요. 근데 그런 유원지라는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딘가에 의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조용히 가지런히 머리 빗으시면서 네.
네, 좋아요. 잠만 안 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졸면 알죠? 우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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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다시 이 문장 볼게요. 자, 인간은 예외가 아니다. 뭐랑 예외가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저 먹이사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자연에 의지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필기본은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필기본 한 페이지가 빨리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this is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이것이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본문은요, this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this가 다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this가 가리키는 바로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내기 너무 좋아요. 자, 그럼 this가 의미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 의지한다는 것. 이게 앞문장의 내용이었잖아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자연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게 결국은 뒤에 하우절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disappearance, 사라짐이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Of a single species, 단 한 가지 종이라도 없어지면, 여기서는 그 한 가지 종이 없어진 얘기가 뭐였어요? 호랑이 하나 없어지는 게 can threaten, 위협할 수 있다라는 동사죠. The whole planet, 이 지구 전체, 바꿔 말하면 그냥 the whole ecosystem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태계 전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이다,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is 다음에 how를 쓰면요, this is the way인데 아래쪽 현관펜 한번 칠게요. 우리 전에 1학년 때도 관계부사 여러 번 나왔지만 the way랑 how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죠. 대신에 how를 대신해서 in which나 that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해서 이 한 가지가 사라지는 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가, 그 방식이야 라는 얘기가 되죠. Now imagine,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 역시 가정법이라서 현관펜은 가정법 과거에다 먼저 칠게요. 가정법 과거라는 거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조동사 과거형의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if라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서 과거시의 동사인 made라는 과거 동사가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보고요. 해석은 이렇게 되죠. If we made the effort, 자, make effort to까지를 하나의 수거로 볼 수가 있어서요. 아래에다 잠깐 써볼게요. make, 그 다음에 보통은 on effort라고 해요. 단수명사를 쓸 때에는. 그리고 나서 to 부정사를 쓰면은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노력하다. 자, 여기서는 the effort라고 써서 바로 다른 노력이 아니라 호랑이를 구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한다면, 실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멸종해 가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한다면 what would happen?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Tigers are considered, 호랑이는 뭐라고 여겨지냐면요, 요 가운데 자리, 여기에 어디냐면 on 앞에 자리에다가요 as를 썼다가 괄호 안에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consider은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라고 할 때 A as B, as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랑이가 뭐라고 여겨지느냐 라고 했을 때 as an umbrella species, 즉 umbrella, 그 우산 맞아요. 비 올 때 쓰는 그 우산이 맞아요. 그런 우산 종이라고 여겨집니다 라고 했는데, 대신 아래쪽에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뭐뭐라고 여겨지다 할 때 be regarded를 쓴다면 요 as는요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regarded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다른 동사의 PP 형태들이 있어요. view라는 동사에다가 ed, 또는 보다란 동사의 PP 형태인 seen, 또는 thought of라고 해서 think의 과거분사 형태인 thought에다가 of를 쓰는 것까지 모두 같아요. 그래서 are regarded as, are viewed as, are seen as, are thought of as가 모두 저기 있는 considered랑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consider에만 as는 있어도 없어도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이 우산종이라는 게 뭘까요? 아래쪽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은 일종의 생태학적인 term입니다. 여기서 term은요, 용어라고 쓰세요. term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데서는 이 학기를 말하게 돼요. mid-term exam 그러면은 중간고사를 말하죠.
그 다음에 term은 어떤 경우는 계약 조건 같은 걸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용어예요. 용칭이에요. 언어. 이것은 생물학적인 용어인데요. 뒤쪽에 나와 있는 referring에서부터 어떤 종을 가리킨다까지는 이 용어를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예요. refer to 자체가 뜻이 뭐냐면 아래쪽에 있지만 여기다 한번 쓸게요. refer 다음에 to가 뭐뭐를 가리키다, 지칭하다예요. 즉 이 용어, 이 말 자체가 저걸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바로 어떤 종을 가리키는데요. 어떤 종이냐면 이제 저 스피시스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 아래까지 area를 먼저 끊어봅시다. 그럼 어디냐?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종이에요. They live in a large area.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종.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containing a variety of different ecosystems 했을 때 이 containing 을 다시 괄호를 따로 묶어줄게요. 얘는 뭘 꾸며주냐면 앞에 있는 area를 꾸며주죠. 자, 그럼 저런 장소인데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에요? A variety of different ecosystems. 굉장히 다양한 환경,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면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종이 우산종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쓰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이 넓게 두루두루 커버해준다라는 의미로 붙인 건가 봐요. 실제로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호랑이가 아프리카에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인도에도 살고요. 시베리아 호랑이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던 호랑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따졌을 때 시베리아 같이 막 영하 4, 50도 되는 데도 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이 낮 기온이 4, 50도 되는 데도 살고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종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if we choose to protect this species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종, 즉 이렇게 우산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종들을 보호하기를 선택한다면 we must conserve, 우리는 반드시 그들 누굴까요? 요 there는 앞에 있는 바로 우리가 보호하려고 맘먹은 그 동물의 종을 말하겠죠. 그 종들의 서식지를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요 단어는 기억하세요. conserve란 단어랑 아래쪽에 preserve, protect가 다들 비슷하게 보존 또는 보호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봅시다.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필기본 9페이지에 제가 아까 말했죠? 한 페이지 문장 하나 있는 필기본이 있을 거라고요. 얼마나 가볍게 벌써 9페이지를 제낍니까? 그쵸? 금방 넘어갑니다. 자, 이 문장 하나 볼게요. As a result, 그 결과 그랬어요. 얘는 동의 표현은 꼭 보세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라는 표현이죠. as a result 라는 표현과 더불어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The other species예요. 다른 종들인데 뒤에 관계대명사절 묶어줄게요. That share this habitat 그랬어요. 나무랑 곤충들을 포함하여 이 서식지를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종들이라고 했어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are protected 이가 동사인데 위에 주어는 이거죠. 다른 종들. 즉 호랑이가 살고 있는 데에 살고 있는 다른 생명체가 있을 거냐. 호랑이 사는 곳엔 나무도 있을 거고 벌레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종들이요. 또한 마찬가지로 are protected, 보호를 받게 된대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호랑이가 죽으니까 벌레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랑이가 보호를 받으니까 벌레도 보호를 받는구나. 마치 모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as if는 별표를 3개를 해줄게요. 요 교과서 3과에서는 가정법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요 as if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모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고요. 저 as if 자리는요. as though라고 써도 가능해요. as though. 마치 모인 것처럼 이라는 뜻이죠. as if, as though 유사한 표현이고요. There were, 마치 모인 것처럼 there were a large umbrella인데 자 여기 were에다가요. 현관펜을 한번 치고 그리고 별표를 잘 달아줄게요. 월이 안 틀렸다는 걸 보란 얘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다음에 umbrella 우산이 한 개가 있단데 왜 was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걸 was라고 바꿔놓고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 가정법에서는 실제 가정법 과거일 때
비동사는 were이라고 통일해서 쓰지만 was를 썼다고 어법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was라고 써놓고 물어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were에 밑줄을 쳤는데 공부를 안 하거나 학생들은 umbrel라니까 was가 맞을 텐데 틀렸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안 틀렸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were이 맞습니다. 가정법 과거형 동사예요. 실제로 뒤쪽에 being에서부터 over them이라는 것은 이 umbrella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우산을 펼치면 그 밑에 여러 넓은 면적이 다 비를 안 맞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over them, 이 them은 누굴 말하냐면요. 여기 위에 있는 other species예요. 예를 들면은 나무나 벌레 같은 다른 종들 그 위에 being held, 펼쳐져 있는, 이렇게 쭉 펴서 들려져 있는 우산처럼 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그 우산이 펼쳐지면 그 밑에 있는 비를 안 맞고 보호받죠? 호랑이가 쫙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나무나 벌레들도 보호받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된다라는 뜻으로 호랑이가 우산종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는 거예요. 자, 페이지는 하나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소제목이 또 바뀌었어요. small efforts 그랬어요. 작은 노력인데, 그런데 작은 노력이지만 굉장히 큰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작은 노력이다 그랬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히 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Now, 이제 it's obvious. 이제 분명합니다. 뭐가? 가주어고요. 그리고 진주어는 뒤에 대절 전체겠죠. 우리가 반드시 호랑이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must have pp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must have pp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긴 그냥 must 다음에 protect를 써야 그냥 우리 이거 해야 돼요 라는 얘기죠. 만약에 must have protected 했으면 무슨 뜻이 돼요? 우리 벌써 호랑이 보호했음에 분명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그냥 must protect예요.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you may still wonder. 아마도 아직도 여전히 wonder, 약간 궁금해할 거다라는 거예요. 의아하게 여기다 궁금해하다에 대한 목적어절은 how에서부터 끝까지죠. How switching off the lights예요. 아니 불을 끈다는 게 어떻게 해서 helps 도움이 되는지, 여기서 helps는요 자동사로서 그냥 is helpful의 의미예요.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이라는 의미예요. 저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여전히 궁금해할 겁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Well 그랬어요. The lights in our homes예요. 여기서 require란 동사 앞에 주어는 앞에 lights라는 요 복수명사가 주어져. 우리 집에 있는 이 조명은요. require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electricity, 전기를 필요로 하고요. And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electricity예요. 여기에 and를 잘 보이게 해볼래요? and를? 왜 그러냐면요. 저 and가 있어서 뒤에가 half of 다음에 여기에 world's electricity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nd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접속사가 필요해지죠? 그러면 more than half of which라고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뒤에는 지금 접속사가 있으니까 다시 주어를 쓸 수 있죠. 전 세계에는 전기의 절반 이상이 is created, 만들어지는데요. 뭘 함으로써냐면 burning fossil fuels예요. 우리나라는 60%가 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낼 때는 나무를 태워서 하는, 즉 나무나 석탄, 석유를 태워서 하는 화력 발전이 60%가 넘고요. 나머지가 수력, 원자력 발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기는 다 뭔가 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쟤네를 태우면 어떻게 되냐? When fossil fuels are burned, 즉 화석 연료라는 건 석탄, 석유, 천연가스였죠. 이런 것들이 연소가 되어지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알겠지만 이산화탄소죠. 그쵸? 이산화탄소가 is released,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데요. 현관펜으로 여기 is emitted 동의어예요. emit 자체가 바깥으로 내뿜다, 방출하다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쓸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is라고 해놓고 given off라고 수거가 하나 더 있어요. 확대해 드릴게요. given off. 원래 give off가 바깥으로 내뿜다, 방출하다예요. 그래서 emit, release, give off까지가 모두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가요. is released, 방출이 돼요. 어디로? into the air, 공중으로요. 자,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and this, 이것이, 즉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 화석연료가 연소돼서 이산화탄소가 공기로 날아간 게 contributes to 어디에 기여하고 공헌하게 되냐면 기후변화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래쪽에 여기 두 줄 이렇게 연결을 치고요. 어디에 기여하다. 바꿔 말하면 원인을 제공하다 라는 뜻이죠. 원인을 제공하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는 11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질 거예요. 기후변화까지 얘기한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바로 기후변화라는 게 has a number of negative effects예요. a number of는 세 개를 묶어서 현관펜을 치면서 아래쪽에 many와 동일한 거죠. plenty of까지만 하지만 좀 더 써도 돼요. a lot of랑 동의어일 거고요. 그 다음에 lots of랑도 동의 표현이죠. a lot of, lots of, plenty of가 모두 동의어입니다. a number of랑 climate change, 기후변화가요 has a number of negative effects,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뭘 포함한 부정적인 효과인지를 including 뒤에다가 설명하죠. 뭘 포함해서 rising sea levels인데 우리가 보통 해수면 상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면 뭐가 생겨요? 땅이 물속에 가라앉게 되죠. 직역하면 원래 rising, 올라가는이니까 올라가는 바다의 수위니까 해수면이 돼요. 그래서 같은 얘기죠. 근데 that threaten에서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이 sea levels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That threaten many parts of the world예요. 지구상의 많은 지역들을 위협하는 이 해수면 상승 같은 것을 포함하여, 즉 여기서 해수면 상승이 뭐에 예시예요? 여기서 말한 climate change, 기후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의 예시인 거죠. One of these places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요 these places는 어디냐면 위에 있는 저 many parts of the world를 말해요. 즉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cold 해놓고 나서요. 뭐뭐라고 불리워지는데 라고 중간에 해놓은 거죠. 물론 요 앞에는 which 해놓고 나서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아래 나와 있는 요 지역은 뒤에 보면은 순다르반즈라고 하는 이게 지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which is cold예요. 이렇게 which is까지 쓰면 되겠네요. cold는 써 있으니까 이게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썼냐면 is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앞에 있는 places가 선행사가 아니라 즉 이렇게 해수면의 상승을 위협을 받는 지역들을 순다르반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순다르반즈 자체가 앞에 있는 이 하나의 지역이에요. 저런 위협을 받는 어떤 지역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동네 이름이 순다르반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is야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가. 그 지역은 is an area. 어떤 지역이냐면요. on the coast of Bangladesh예요. 방글라데시 해안가에 있는 어떤 지역이래요. 그런데 뒤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inhabited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는데 자 뒤에 inhabited에다가 두 줄을 칠게요. 왜 그러냐면 실제 inhabit이란 동사 특성 때문에 그런데 아래에다가 필기를 할게요. inhabit 자체는요. 어디에 살다, 서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호랑이가 산다 그리고 이 지역에 라고 살겠죠? 자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밑에 써볼게요. 뒤에 나와 있는 a number of tigers 하지만 전 간단하게 tigers만 한번 써볼게요. 호랑이가 얘가 주어가 되는 경우 inhabit 산다 이게 동사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산다 할 때 우리는 live 같았으면 뒤에 뭘 써요? We live in 서울 이렇게 쓰죠? 근데 inhabit은 전치사 안 써요. 그래서 그냥 바로 on area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o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겠죠. 이게 그냥 목적어예요. 즉 우리말로는 해석도 이상해요. 왜? 호랑이가 지역을 산다. 이상하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써요. 제가 우산으로 찔러주기로 했는데 지가 졸면 누가 찔러주죠? 자 그래서 inhabit on area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위에서는 on area가 지금 선행사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by tigers가 된 거예요. 호랑이에 의해서 서식되고 있는 지역이 된 거죠. 되게 특이한 구조죠. 그쵸? 자, 그래서 호랑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도 써도 가능할 텐데 지금은 과거 분사로 이렇게 써놓은 상태예요.
아래쪽에 여기다가 현관펜은 which나 that이가 생략된 상태로 inhabited라고 써놓은 거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뒤쪽으로 가시면은 자, if earth is oceans예요. 만약에 지구에 있는 바다가 continuous,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아까 우리 해수면 상승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continue는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쓰거나 동명사를 쓰거나 둘 다 가능해요. 바다가 계속 올라가면 this area, 이 지역, 아까 말했던 이 순다르반즈란 지역이요. could be wiped out이에요. 완전 확 쓸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바다에. 그리고 its tiger population. it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을 말하겠죠. 그쵸? 앞에 말했던 이 지역을 this area라고 한 게 이 지역의란 형용사로 쓴 거예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호랑이들은 could be reduced. 아마 줄어들 거예요. 얼마만큼이냐면 as much as예요. 거의 96%만큼이나 줄어들 거예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 남고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그 지역이 바다에 휩쓸려 버리니까. By conserving energy에다가 여기에 however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전기를 좀 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We can slow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좀 늦출 수가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 this가 의미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and this라고 썼지만 and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쓴 거고, 근데 and가 없으면 which라고 한 단어를 써도 되죠. which will slow 이렇게 되죠. 결국은 이것이 바다가 상승하는 것을 늦춰주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연쇄 효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를 만들려면 나무를 태워야 되고,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생겨서 기후변화가 생기고, 기후변화가 생기면 이 지역이 바닷물 속에 가라앉으니까 호랑이가 죽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호랑이 살리려면 덜 태운다는 거는 전기 덜 쓴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 끄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참인 거죠. 그래서 keep switching off예요. keep은 일단 뒤에 switch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체크를 할게요. 왜냐면은 keep은 아래쪽에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만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라서 그래요. 계속해서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whenever 뭐 할 때마다 You are the last person이에요. To leave a room. 당신이 투부정사하는 마지막 사람이다 라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 방에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나가기 전에 불 끄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whenever 이라는 단어, 한 단어지만 아래쪽에 얘는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한글 해석을 한번 써주시고요. 이 할 때마다 라는 건 하나 더 쓰세요. at, any, time이라고 쓰고 나서 뒤에는 that이나 또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요거랑 같은 표현이 아래쪽에 있는 every time 또는 each time과 같아요. 즉 every time you are the last person이나 each time이나 또는 at any time that when 또는 생략한 채로 you are the last person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즉 마지막으로 방에 나갈 때마다 꼭 불을 꺼라. You can also protect tigers예요. 당신 또한 쇼핑을 할 때에 자 when 쇼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지금 아래쪽에 분사 구문이라고 쓸게요. 관계 이 지금 접속사인 맨 뒤에 ing밖에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원래 뭐가 생략된 거예요? 아, 요 사이에 when you are shopping인데 생략된 거구나. 당신 쇼핑할 때도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어요. Many popular products 많은 인기가 많은 제품들 가령 예를 들자면 그 제품들은 뭐냐면 including에서 chocolate, instant noodles 보통 라면 같은 거 말하죠. 그 다음에 비누 이런 것들이요. are 동사가 product에 맞춰서 비동사가 복수형인 거 보세요. 왜? 저기 가까이 있는 soap이라고 단수명사 보여요? soap is가 아니란 얘기예요. products are made with palm oil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팜유라고 많이 하겠는데 이 팜유는 원래 식물성 오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 팜유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중에서 팜유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교과서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근데 팜유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역시 한 문장 나와 있어요. 반갑죠?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숲인데 어떤 숲이냐면 where에서부터 그 다음에 tigers live까지를 이렇게 꾸며주세요.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숲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아까 앞에 나왔던 동사를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가 where인데 어법 문제에서 여기가 where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외운 대로라면 맞죠. 그쵸? 그런데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래쪽에 현관펜을 여기다가 칠게요. 자, 뭐가 다른지 알아봤어요? 이 위치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왜 목적격이겠어요? tigers란 주어가 살다, 서식하다라는 inhabit이란 동사는 뒤에 그냥 장소를 목적어로 쓰죠. 호랑이가 산다, 숲을 이렇게 쓴다니까요. Tigers inhabit forest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 뒤에 들어갈 목적어가 앞에 선행사로 등장해 있는 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지는 뭐다? 아, 여기 forest 뒤에 where였어. 나 본문 외웠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가 호랑이들이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전치사 인이 있다면 여전히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애초에 동사가 live가 아니라 살다 서식하다는 타동사인 inhabit이 왔다면은 역시나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구조를 보고 나서 where인지 which인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다시 문장을 봤을 때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이 숲이 are being destroyed. 지금 현재 파괴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왜 파괴되냐면요. 뒤쪽에 나와 있는 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죠. 아까 지문의 앞에서는 요 앞에다 두 단어 포함시킨 게 있었어요. in order 투부정사가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었죠. 뭐뭐 하기 위해서 to build more and more palm oil plantations,예요. 플랜테이션은 뭐냐면은 대규모 농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팜유를 생산하기 위한 이 농장. 팜유가 뭐냐면요. 야자 열매예요. 그 야자 열매를 가지고 짜낸 게 식물성 오일인 팜유예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먹는 음료에 각종 무슨 액상, 과당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다 팜유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빵에 들어가는 식물성 마가린이나 버터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다 팜유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숲이 파괴되고 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러나 일부 팜유는요, is produced. 자,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in a more sustainable이에요. sustainable은 뭐냐면요. 보다 지속 가능한, 우리가 보통 지속 가능한 미래 이런 거는 환경을 보존한다는 의미로 쓰여요. 왜냐면 화석연료 아까 나왔지만 석탄, 석유가 대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죠. 왜? 곧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풍력 같은 것들은 계속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바람도 불 거고 태양도 빛날 거니까 그런 건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잖아요. 그게 서스테이너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러나를 넣냐면 앞에까지는 팜오일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고 이건 계속하면 안 되는 거잖아. 서스테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products 어떤 제품이냐면 that use this environmentally friendly palm oil까지가 묶어줄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sustainable이란 단어는 요즘 쓰이기로는 보다 친환경적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대로 써준 거예요. 환경적으로 친화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친환경적인 팜유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have a special mark on the label이에요. 상품에 보면 겉에 딱지에 뭔가 특별한 마크가 하나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Look for it. 다음번에 가면은 그걸 꼭 찾아봐 라는 거는 바로 그 특별한 마크를 말하는 거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팜유를 표현하고 있는 마크를 찾으래요. Next time 중요한 거라 체크할게요. next time 두 단어만 썼는데요. 요거 자체가 두 단어가 요렇게 모여서 마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뒤에다가 지금처럼 you, go라고 동사가 올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뭐가 있어요? 특성이 미래 시제를 쓰지 않죠. 미래를 나타내지만 분명히 다음번에면 보나마나 앞으로잖아. 그런데 왜 요 자리에다가 will go라고 쓰지를 않는 거냐? 현재 시제를 써야만 하는 시간 부사절의 규칙 때문이다. 자, 다음번에 가면 그 마크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이제 본문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There are many other things you can do예요. 자, 여기에서 you can do가 일단 한번 끊어볼까요? 당신이
당신이 할 수 있다까지 먼저 끊을게요. 물론 전체가 다 이어지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다른 일들 이렇게 되죠. do의 목적어가 things란 얘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뭘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야? To protect tigers and other endangered species예요. 호랑이와 그 밖에 다른 멸종 위기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다른 일이라고 했냐면 앞에 두 가지 이미 얘기했잖아. 전기를 좀 아껴 써라. 두 번째는 팜유를 굳이 먹어야 하더라도 그 친환경적인 마크가 들어있는 걸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You could volunteer. 당신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대요. 어디서? At a non-profit organization. 혹시 그린피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예요. 보통 보면 이렇게 막 멸종위기종인 사람들이 막 죽여서 불쌍한 화면 같은 거 영상으로 많이 광고하죠. 요즘은 보통 북극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돌고래나 고래나 이런 것도 나와요. 자, 어쨌거나 non-profit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비영리 단체라는 거죠. profit이 이윤이에요. 기업체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걸 profit이라고 하는데 그걸 추구하지 않는 거야.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즉 비영리 단체라고 하죠. 당신이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할 수도 있어요. 또는 두 번째 동사가 나와서 현관패는 volunteer과 share 두 개를 묶어주고 동사 병렬을 5월로 시켰다라고 볼게요. 또는 share important information.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on social networking 사이트예요. 개인 SNS에서 결국 중요한 거 있으면 좀 공유해라 이거죠. 막 저 회사에서 환경 오염했대. 아니면 이런 물건이 친환경적이래. 이런 거 정보 공유하라는 얘기예요. 아래쪽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현관펜을 여기까지 쭉 칠게요. 그리고 여기에 별표를 3개 하시는데요. 특히 중요한 건 however 한 단어가 요 문장에서는 no matter how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No matter how small your actions may seem.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행동들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란 얘기예요. They can help. they가 말하는 것은 앞에 있는 당신의 이 actions라는 당신의 행동들이요. can help make. 아까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help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투부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된다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즉 make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make a big difference. 즉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당신의 그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you must remember, 이걸 기억해야 된대요. That we all share the same planet. 우리 모두가 똑같은 행성, 보통 저렇게 행성을 말하면 Earth를 말하죠.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이 지구라는 행성을 같이 쓰고 있는 거잖아. If a single species, 만약에 한 가지 종이 사라진다면 every other living creature이에요. 다른 모든 종들이 결국은 could be affected. 다 영향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하나 보세요. 아까 앞에서 봤을 땐 if가 나오면 대부분 가정법이었죠. 근데 여기는 현재 시제 동사였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냥 조건문인 거예요. 즉 앞으로 만약에 뭐 하나라도 사라지는 일이 생긴다면 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다면 이 모든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들, 즉 심지어는 human beings,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다 could be affected. 요 could는 가정법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can be affected라고 써도 되는 건데 그냥 아마 그럴지도 몰라라고 추측을 위해서 쓴 과거형 조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럴 거야 라고 조건문으로 명시한 거죠. 그쵸? 그럼 바꿔 말하면 뭐야? 만약에 사라지지 않으면 영향 안 받을 거지만 사라진다면 영향을 받게 된다 라고 설명을 써준 거예요. 자, 본문에서 여러분 필기보는 뒷페이지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단락을 잘 나눠서 써놨는데 특히 복습문제 풀기 전에는 한글 해석을 가급적 압축시켜놓고 요약만 써놓은 요 단락별 내용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